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교육사의 8조 기말 프로젝트 반편지를 제작한 고은아, 김지연, 박찬희, 조동혁, 이한사랑입니다. 네, 저희 조가 기획한 프로젝트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반편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이며, 이는 편지가 대화할 수 없고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이어주는 매체인 것처럼 그 소통이 단절된 가정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 내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현대 사회의 가정이 도달한 문제점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가정 내 인간관계의 문제를 배제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소통이며 그런 소통이 전제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현대 가정을 잘 살펴보면은 소통이 단절된 가정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기독가정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희 조는 기독가정이 안에서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이 올바르게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가정 내 소통 장려 프로젝트인 반편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반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구상한 프로젝트인 반편지는 총 8주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이며 대상은 교회 내 청소년부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두었지만 신청자가 원한다면 비기독 가정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 방식은 각 가정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쉽게 과정을 만들었고 이에 따른 학습 자료도 저희가 제공하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은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참여를 원하는 가정은 신청 기간 내에 교회에서 배포하는 그 링크를 통해 설문에 참여하고 또 제출함을 통해서 참여 의사를 밝히면 주최 측에서 취합하여서 개인 공지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했다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 과정에 각 주차별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는 온라인용으로 PDF 파일 또는 오프라인용으로 지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각 가정에서는 그 일주일간의 시간 중에서 편한 시간을 정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 자료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저희 말한 학습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공되는 학습 자료는 크게 세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과 편지 작성, 인증의 순서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각 순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먼저 활동 순서에서는 가정 내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다음으로 편지 작성 순서는 서로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나 또는 오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또는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적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순서 시간에는 프로젝트 참여를 인증하고 인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기록처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각 주차의 학습 자료마다 주어지는 주제가 다르고 이에 따라서 나눔의 내용과 인증 방식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각 주차의 세부 활동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기는 힘들고 교수님께 저희가 따로 보내드린 파일들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주차별 주제와 목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먼저 1주차의 주제는 자녀의 언어를 통해 가정 내 친밀감 더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목표로는 부모는 자녀들의 언어를 배워보고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가르쳐보며 또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부모 자녀 사이의 유대감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주차의 주제는 밤 산책을 하며 서로의 음악을 듣고 나누기입니다. 목표는 가족이 함께 밤 산책을 하며 누구나 마음에 하나쯤은 갖고 있는 자신만의 명곡들을 소개하고 공유하며 서로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주차의 주제는 영상을 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 들여다보기입니다. 목표는 가족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영상을 보며 들은 생각과 감정들을 공유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각은 어땠을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주차의 주제는 가족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입니다.
목표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린 시절 꿈을 들려주며 자녀는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함께 간이 MBTI 검사 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성향이나 흥미, 관심사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이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함을 알기를 목표로 합니다. 5주차의 주제는 가정 내 이슈에 대해 나눠보고 올바른 규칙 정하기입니다. 2주차의 목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올바른 의사소통함을 토대로 가정 내의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가지며 더욱 튼튼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주차의 주제는 온 가족이 밤 산책을 하며 동네를 위한 봉사하기입니다. 목표는 밤 산책을 했던 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하고 또 그 외에도 주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며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눔을까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7주차의 주제는 행복은 선적순이 아니잖아요입니다. 목표는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학업에 대해서 다뤄보며 청소년기에 학업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지막 8주차는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나눴던 것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온 가족들이 교회에 모여서 서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느꼈던 소감이나 느낀 점들을 나누고 간증의 시간까지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차별 주제와 목표를 들으신 것처럼 또 교환과 학습 자료를 참고하시며 알 수 있는 것처럼 저희 프로젝트 반편지는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주로 다루고 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8주차의 마무리 시간이 반편지 프로젝트의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아닌 쉼표를 찍음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끝난 후에도 그래도 가정 내의 소통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저희 반편지 최종 결과물은 참여 가정 내의 소통의 장이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결과물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점진적인 결과물로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작은 바람들이 모여서 큰 파도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반편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정이 바로 서게 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는 그 무엇보다 비대해질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 지점들도 많이 느껴졌고 또 디자인도 예쁘게 잘 한 것 같고 더 막 한 주 한 주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자료를 잠깐 제가 보고 있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빈 공간이 많고 질문을 간단하게 해준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여백이 있고 부모님들하고 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는 뭐 특별히 더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데 좀 여러분이 느끼실 때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점은 참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이런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좀 이야기를 한번 열어봐 줄래요? 저는 이제 하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저번에 저희가 피드백을 받았을 때 조금 너무 무겁게 다가갔다는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 네네네. 사실 저희가 그 생각했던 게 교수님 의견이 너무 좋아서 왜냐면 사실 가정의 대화가 돼 있지 않는데 되게 처음부터 무겁게 들어가면 사실 이게 나중에 진행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라 해서 저희는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많이 수정을 한 거거든요. 많이 덜어냈죠. 네. 네. 근데 확실히 그러고 나니까 조언들도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아,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좀 다가가게 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게 너무 가벼우니까 사실 사회 변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끼리 조금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목표했던 바가 큰
큰 사회 변혁이 눈앞에 다가오진 않아도 정말 산이하고님이 마지막에 발표한 것처럼 작은 바람들이 모여서 파도를 이루듯 가정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가정을 기초로 둔 걸로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니까 이제는 저번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조금 더 무거운 주제들을 나눌 수 있는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땐 조금 뭔가 사회 변혁 프로젝트라고 하기엔 너무 가벼워 보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이게 물꼬를 트는 네, 저희는 첫 그걸로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가정 내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진짜 중요한 사회 변혁이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갈수록 이 가정이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역할을 잘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우리 사회의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뭐 저는 사회 변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과제도. 네. 또 다른 분들 좀 느끼신 이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느껴지는 이건 이런 점은 잘 된 것 같고 이런 점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교수님, 제가 한번 음.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저희 프로젝트 이름이 신앙의 맞아요. 밤이었었잖아요. 교수님 피드백을 받고 이제 저희가 반편지 프로젝트 이름을 좀 바꿨는데 저는 마지막에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이 매 회차마다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신앙의 밤이라 해서 기독교인들 위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색채가 좀 강했다면 이게 반편지라는 프로젝트로 좀 전환됨으로써 비기독교인들도 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된 것 같아서 저는 편지를 쓰고 또 이걸 모아서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편지 쓰는 활동이 교수님 피드백 반영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가정의 변화가 또 요즘 소통이 단절된 시대고 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게 다들 연결돼 있지만 분열돼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저는 가정의 변화가 어쨌든 사회 변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가정에서 직접 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직접 해보면서 정말 소통의 장을 저희도 또 요즘 가정에서 많은 소통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실제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회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집에서 해보고 싶다 이랬으면 잘한 거예요. 네. 우리 집에서 이거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지 잘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죠? 저도 딱 들으면서 나도 우리 아들이랑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그러면 잘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피드백을 한번 받기 잘하신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 수업과 발표 사이에 피드백을 받은 조거든요. 한 번 더 피드백을 받겠다고 여러분 따로 신청해서 피드백을 받은 조인데 그때 그 피드백을 하기를 잘한 것 같아요. 좀 훨씬 더 가볍고 이렇게 하고 싶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 편지라는 거 정말 좋은 것 같고 끝나고 뭔가 이야기 다 해보고 난 다음에도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또 편지로 이야기한다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신앙의 밤 했을 때는 처음에 약간 뭐 밤늦게까지 같이 이렇게 막 밤새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밤 편지가 되면서 약간 더 소통에 초점을 잘 맞춘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또 혹시 한 분 정도 더 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저는 뭐 사실 이 편지라는 내용 이 컨텐츠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장치 자체가 사실 이 부모 세대나 지금의 아이들이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 도구기 때문에 진짜 가정 안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구닥다리의 도구 같아 보일지라도 이게 그래도 만질 수 있는 그 터치감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아, 이거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사실 저는 교수님께서 이걸 하고 싶다고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시고, 뭐 소통은 잘 되고 계시지만, 음, 네네. 네, 소통이 잘 되고 있으신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뭐,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우리 학우들이랑 같이 진행했던 이 시간들이, 아, 네, 감사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성공하셨네요. 성공하셨어요. 제가 하고 싶으면 성공한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 그 자세한 걸 아직 잘 안 열어봐가지고 3주차 영화는 뭐로 정했어요? 결국 이게 어려웠던 주제도. 3주차는 그래서 네. 영화 안 하고요. 네. 놀면 뭐하니에서 아, 113회차가 네. 이렇게 그 텔레파시라고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이렇게 유추해서 글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좀 어떻게 보면 상대의 반응까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움직여주고 행동해야 하는 이런 그런 주제들을 다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주제를 가지고 또 부모들과 자녀가 같이 이렇게 다룰 수 있게끔, 그리고 영화 보는 그런 영상 보는 시간이 이게 딱딱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네, 네. 영화나 이런 것들은 결국 본인 취향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예능으로 바꿔서 밥을 먹거나 다가를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야기할 주제가 제목이 뭐예요? 내용이? 그냥 쉽게 질문. 표현을 하면, 그렇게 공통 질문 같은 거는 거기 이렇게 저희 교환에 3가지 질문으로 해서 넣었던 음, 그것만 다루면 되는데, 예시로 제가 넣었던 게, 음, 실제로 정준하가 그 미주라는 그런 음, 연예인 그 인원을 음,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음, 모습 어때 보여? 이런 거. 그리고 뭐 음, 하나님은 이 환경에서 어떤 걸 바라실까? 이런 시각적인 그런 질문들을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음, 그런 식의 그런 시각으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따로 막 이렇게 많은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그 영상을 보고 거기 안에서 그냥 보고 땡이 아니라, 영상을 보고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음, 시각 변화 이런 정도의 질문만 던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볼게요. 주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지만 그 영상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지금 우리가 쭉 보면은 뭐 앞에 2개는 약간 그 서로의 취향과 이런 걸 조금 이해하는 좀 측면이라고 하면은 뒤로 갈수록 뭐 꿈이든지 학업이든지 뭔가 이렇게 다루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 부분에서도 뭐 미디어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미디어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그 미디어가 말하고 있는 주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뭐 배려라면은 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 3주차의 주제가 뭔지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7주차 학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1주차도 그럴 수 있고, 약간의 그 갈등적 주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세대 차가 확 느껴지거나 서로 생각이 격차가 상당히 큰 주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살짝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적 주제를 잘 대화하는 대화법을 좀 뭔가 사전에 좀 교육되거나 뭔가 공지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가족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관련된 뭐 지침 같은 게 이 8주 동안 하는 동안에 우리 가족이 꼭 지켜야 될 지침, 뭐 목소리 데시벨을 얼마 이상으로 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뭐 인상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정도 이야기하도록 하는 뭔가 네네네. 그런 장치가 그런 좀 게 있어야 이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구나 이런 네, 대화법들도 있었고, 그리고 네네. 사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대의 말을 이렇게 다 경청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에 그 주의사항이라고 표현해야 될, 거기에 이렇게 기재를 다 했고요. 또 제가 이제 이걸 마치고 생각을 했던 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좀 내가 이 시간에 참여할 때는 유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메시지로 표현하는 그런 장치를 해서 하면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나는 그래서 이랬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그것만으로도 부모 자체로도 이 지적의 표현이 아니라 조금 부모 자신이 어떤 감정이다라는 이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저는 하면서, 부모 자녀 간 세대가 사실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재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 아이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부모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거 진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소통 과제에서 그 주제 8개로 부담 없이 잘 나눌 수 있게 한 것과 함께 가장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왜 소통이 안 되는가는 시간이 부족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화법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부모들 중에는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 인식 못할 수도 있어. 자기는 인식 못하고 있지만 자녀에게는 상당히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자기가 좀 체력적으로 딸리거나 부모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거나 감정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거나 뭔가 하여튼 내가 이 아이의 뭐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품어내지 못할 정도의 컨트롤에 상태에 있을 때 그 나와의 관계적인 입장에서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아이에게 너무 쉽게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분들이 직장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나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확 나가거든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좀 길러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앞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장치들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뭐 카드 같은 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그 원칙을 어겼어요라고 하는 어떤 사인들을 보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거 하면 더 아마 대화법에 좀 변화도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거 아마 만들어 놨을 것 같은데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몰라도 조금 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주차 수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시면 초반에 이제 저희가 그 교수님 말씀대로 감정 교류나 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해서 사실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의 단절은 진짜 솔직하게 조금 부모의 공격적인 언어가 조금 강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 자녀가 이제 대화를 하려면 존중받는다는 자아 존중감을 느끼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다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저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들을 보면 사실 부모를 이해하기보단 자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앞주차의 프로그램을 조금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있는 그 자녀가 약간 그 존중받지 못하는 감정을 조금 제거할 수 있도록 앞부분에 해놨고, 저희가 또 반편지하고 편지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 서로에게 못하는 말 아니면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면 감정 상하는 말도 편지로 쓰면 조금은 덜해지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보면은 그 저희 교환 안에 보면 편지에 얼굴 보고 하지 못한 말을 적어보아요라고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되는 거에 이 그 학습지뿐만 아니라 그 앞에 교환에 그 교환 속에 이제 이번 프로젝트 할 때는 나눔시 이런 걸 유의해 주세요, 이런 교환까지 같이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소통의 이런 뭐라 해야 되지, 이 격차를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고민하고 계셨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건 8주차만 만나는 거죠. 네, 나머지는 다
각자 각 집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첫 주를 같이 만나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첫 주에 다 같이 만나서 이런 대화법이나 뭔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강의를 듣고 같이 살짝 뭔가 이렇게 같이 시작한다는 어떤 세레머니를 하고, 그리고 각자 주차별로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주차장에 다시 만나고, 이런 식의 방식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됐습니다. 네, 요 정도 피드백 하고요. 여러분, 아까 시작할 때 몇 분은 뭐 이미 소감도 같이 이렇게 조금 말한 편인데, 이야기 많이 안 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감을 한 말씀씩 더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지연하고 말 안 한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프로젝트 하면서 어땠는지? 저는 이 프로젝트 하면서 맨날 모의 수업만 기획하고 이제 교과서 이런 것만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건 너무 처음이고, 그래서 살짝 신선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로젝트 기획하는 것도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방향을 잘 못 잡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신 것과 이제 조원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피드백 해준 덕분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교수님이 SNS 그 페이스북에 올라가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분들도 말한 건데 이제 누군가는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진짜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제 그냥 저절로 뭔가 애정이 담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냥 이렇게 기획을 하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드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이제 산이아 군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이제 이렇게 함께 노력하고 오늘까지 고생하신 조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SNS에 올린다 그래가지고 다들 다른 저도 압박을 되게 많이 느꼈나 봐요. SNS에 올리는 만큼의 뭔가 자료는 돼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압박도 많이 느끼신 것 같고, 그래서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0명의 저의 1000명 넘는 1400명인데 1400명의 페이스북 친구들 중에 글쎄요, 뭐 요즘 1400명이 다 하는 것 같진 않고 네, 그래도 꾸준히 답변 달고 좋아요 하고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쭉 보고 있는 사람 한 좋아요라도 누르는 사람들 한 100명쯤 되는 것 같고,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보고만 눈으로만 보는 사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이렇게 올려졌을 때,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프로그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그거를 평가에 반영하진 않겠지만 분위기를 약간 한번 보려고 해요. 어느 정도 반응들이 나오는지. 네. 반편지는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래서 약간 주접이긴 한데 이거 진짜 하는 사람 많으면 진행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쓸게요. 신청자 있으면 진짜 직접 진행하신다고 우리 학부생들이. 네, 신청자 많진 않겠죠. 근데 아마 요런 식으로 우리 교회에서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들은 많을 것 같아요. 네.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는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학부생들의 아이디어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좀 추가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 우리 조장님이 총괄 마무리 멘트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네. 마무리 사실 이게 제가 기획한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험에서 나온 기획이거든요. 왜냐면 청소년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이랑 했던 그런 활동이라서 애초에 처음 기획한 그런 산책하면서 했던 그런 활동들, 거기서 기획한 건데 이게 막상 프로젝트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뭔가 방향이 막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좀 딱딱해지고.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구성한다는 게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구나
네,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내년에 청소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기회가 되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초임 전도사의 약간 필링 약간 그런 거라 수도 있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또 약간 생각을 해서 그냥 썩혀두진 않을 것 같네요. 찬이아고님 교회에서 쓰겠네. 위에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죠? 그래요. 나중에 쓰게 되면 또 좀 알려주세요. 어땠는지도 좀 알려주시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네, 후기도 알려주시고.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뭐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는 100점 만점에 한 200점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거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랑 좀 몇 가지, 이 중에서 몇 가지 좀 더 해보고 싶다. 산책은 늘 하는데 산책하면서 별로 콘텐츠가 없거든요. 그냥 막연히 걸어요. 막연히 운동 삼아 걷는 거니까 걷고 그러고 있는데 몇 가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